새벽 일본 공영방송 편집실. 한국의 작은 시위 장면이 대규모 반중 폭발 영상으로 둔갑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왜곡된 방송을 중국에 보여주며 한국을 함께 끌어내리려 했죠. 하지만 단 24시간 뒤 중국이 내린 첫 번째 조치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 공연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항공편 900편 취소, 일본 브랜드 매출 반토막, 미국의 공개 경고. 모든 화살은 일본을 향했고 한국은 오히려 중립 외교로 실리를 챙겼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판은 왜 자신들만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조작된 특집 방송의 시작. 도쿄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일본 공영방송 국장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온 한국 반중 특집 방송 편성 지시를 받은 뒤 바로 제작팀을 호출했어요. 제작팀장 미야자키는 회의실에 모인 스태프들에게 한국의 시위 장면을 빠르게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장면을 차분하게 비추며 조작된 기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편집실로 모여든 영상은 대부분 작은 시위였지만 스태프들은 그중 가장 자극적인 순간을 골라냈어요. 미야자키는 더 극적으로 보이도록 카메라를 흔든 장면과 군중 소음을 인위적으로 덧붙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작업에 몰두했지만 일부 조연급 영상 담당자들은 마음속 불편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런 편집이 과연 옳은 일인지 서로 속삭였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어요. 한편 이 모든 자료는 다카이치 총리실 홍보 담당관에게 사전 검토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국 내부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분위기였고 조작된 서사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을 더 크게 확대해. 한국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줘야 해. 미야자키가 지시하자 편집자는 묵묵히 화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표정에는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연급 스태프 하나가 용기를 내어 미야자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미야자키는 잠시 그를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리며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야. 그 대답은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다시 무표정하게 화면을 다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아무도 이 계획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프레임을 확산시키는 조용한 조작.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는 새벽부터 바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을 같은 반중 전선으로 끌어들이려는 내부 문건이 여러 부서로 전달되었어요. 공보실 직원들은 문건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 관련 데이터를 선별하며 자극적인 자료만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만 지지 배지를 단 관광객 장면을 찾아 중국어 자막을 넣어 다시 편집했어요. 편집된 영상은 일본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순차 배포되었고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이 영상들을 인용하며 한국이 이미 강경한 반중 국가라는 인상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용히 퍼져갔죠. 반면 영상의 원래 맥락을 알고 있던 몇몇 기자들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발 뉴스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흐름을 감지하고 분석팀을 즉시 가동했습니다. 점점 조작된 정보가 현실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상황은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 장면도 올려.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공보실 간부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한 직원은 자료를 넘기다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장면이 단순한 여행 인증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반중 행동으로 묶는 건 너무 억지 아닐까요? 작게 뱉은 말은 곁에 있던 동료에게만 들렸습니다. 동료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자리는 아니야. 결정은 위에서 이미 끝났어.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국 업무의 속도를 늦추지 못했고 왜곡된 조작은 계속 힘을 얻어 퍼져갔습니다. 중국의 예상 밖 대응.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정례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일본의 최근 발언과 방송 조작 의혹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고 장웨이 대변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갔어요. 그는 일본의 대만 관련 언급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장 회의는 분위기를 달리하며 한국의 중립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브리핑장을 가득 채운 기자들은 두 국가에 대한 차별화된 반응을 즉시 감지했어요. 이 장면은 생중계로 퍼지며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발언을 청취한 즉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 총리실로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잠시 표정을 굳힌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죠.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사태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달리 중국이 일본만을 향해 칼날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상하이 공연장에서 일본 가수가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한 외교관이 긴급 상황 보고를 들고 뛰어와 총리실 비서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조명을 갑자기 꺼뜨리고 공연을 중단시킨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잇따라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개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일본 대형 엔터사 대표들은 해외 사업팀과 화상회의를 열며 혼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항공 국적사 본사에서는 중국 행중 국발 항공편 취소 소식이 연달아 보고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대형 전광판에서 사라지는 항공 스케줄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일본 물류 기업들은 중국 항만에서의 통관 지연 소식을 확인하며 생산 라인 조정을 논의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고 일본은 처음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립 외교와 조용한 반사 이익.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중국의 공식 입장 변화가 확인된 직후 긴급 전략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실무진들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만 비껴간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한서준 고문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한국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오랜 경제 의존도 그리고 최근의 외교적 균형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은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중립 외교의 유지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 측에 비공식 외교 메신저를 보내 한국의 입장을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에 선 듯한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 내부에선 큰 뉴스가 아니었지만 외교가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한편 관광청은 중국 관광객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공항과 주요 관광지 업무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계는 조용히 반사 이익을 체감하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중국 예약률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관광청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뛰어와 상부에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는 통계가 적혀 있었어요. 명동 상권 노점 상인들은 늘어난 발길에 오랜만에 활기를 느끼며 분주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 상인들이 연신 미소를 보였죠. 한서준은 이 보고를 보며 한국이 갑작스러운 편승이나 과도한 외교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내부 회의를 열어 좋은 흐름일수록 더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실무진들은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고 중국과 일본 양쪽에 균형 있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대외전략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고 중립 기조를 흔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은 흔들림 없이 실리를 챙겨가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무리한 전략과 내부 균열. 도쿄 총리관저에서는 연이어 터지는 중국의 제재 소식에 따라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중국 비판 수위를 아직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참석한 장관들과 고문단은 일본 경제가 이미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레 지적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각 부처, 장관들은 더 이상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외무성 실무진은 미국 정부가 일본의 최근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비공식 통보를 보고했어요. 총리의 표정은 굳어갔지만 그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듯 손가락으로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중국 내 일본 브랜드 매출이 급락하며 중소업체가 줄도산할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현장에서 듣고 있던 젊은 비서관들마저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한편 일본 야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의 대응 실패를 비판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흐름으로 인해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총리실 내부에서도 균열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백악관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관이 서류를 들고 총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문건에는 미국이 일본의 대만 문제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총리는 문서를 잠시 읽고 난 뒤 깊은 숨을 내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뒤쪽에 서 있던 외교 고문은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확실한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경제단체 연합회장단은 총리실로 향하며 긴급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시장 철수 논의까지 시작되었다는 내부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면담 대기실에 모인 회장단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한 명은 이대로라면 직원들을 지킬 수 없다며 손을 떨었어요. 총리는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하며 점점 고립되는 현실을 실감했지만 이미 내린 결정에서 물러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자리에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총리실 내부의 균열과 흔들리는 권력. 도쿄 총리 관저의 지하 회의실에서는 장시간 이어진 논쟁으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당 핵심 의원들과 내각 고위 인사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을 두고 의견 충돌을 이어갔어요. 어떤 의원은 더 이상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완화 전략을 주장했고 다른 의원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총리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서 서류를 넘기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내부 갈등은 이미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각 홍보실장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전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 자료를 본 몇몇 장관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제조업까지 연쇄 타격이 시작되었다는 현장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부품 수급 불안, 판매 급락, 물류 중단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총리실 내부의 젊은 비서관들은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까지 전달했습니다. 내부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으로 번져 있었고 총리는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총리님, 여당 내부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비서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의원들의 반발과 여론 분석 자료를 차례대로 보여주었어요. 총리는 자료를 바라보며 턱을 굳게 다물었고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경제계 대표단이 총리실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가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대표단은 일본의 핵심 산업이 중국 시장을 상실할 경우 복구가 어렵다는 최종 경고를 전해왔어요. 면담자들은 회의실 밖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며 총리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내각 의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총리의 곁에 있던 수석 보좌관은 일본이 이미 외교적 고립 상태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총리는 자신의 정치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길이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전략 붕괴와 가속되는 일본의 고립. 베이징 외교부가 일본에 대한 제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날 도쿄 정부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문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자 내각 구성원들은 난색을 표하며 서류를 재정정했어요. 경제산업성은 제재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문화관광제조업 전반이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내 일본 브랜드 매출이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는 구체적 수치도 기록되어 있었죠. 일본 항공사는 국제선 운항 계획을 다시 고쳐야 했고 전국 공항은 취소된 항공편 안내문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사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정부의 오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들을 연달아 내보냈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총리의 독단적 행보에 반기를 들며 공개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야당은 즉각 불신임안을 준비하며 정치적 공세에 들어갔고 전국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 여행 금지, 공연 취소, 상품 공급 불안 등 생활 속 문제를 직접 체감하며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흐름은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공동 대응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만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총리님, 여론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총리는 잠시 문서를 응시했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장관들과 보좌관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의견도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최근 외교적 단독 행동을 우려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고 총리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중국 제재로 멈춰선 일본 도시의 풍경과 언론의 비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총리 퇴진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자신이 설계했던 전략이 모든 방향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고 있었어요. 남겨진 질문과 흔들리는 미래. 도쿄의 한적한 아침, 일본 방송사들은 전날 발생한 정부 불신임 논란을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스 데스크 회의에서는 조작 편집 논란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방송국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나 과열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조용히 공유했습니다. 여러 기자들은 자신이 제작에 참여했던 왜곡 보도를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거리에서는 경제 침체와 외교 고립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대학의 국제정치연구소에서는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교수들은 사실 조작과 외교적 오판이 국가 신뢰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사례로 정리했어요. 한국 외교부 역시 조용한 분석 보고서를 마련하며 이번 갈등에서 얻은 교훈을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논의는 결국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이용하려는 전략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결론에 닿아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방송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한 일본 방송사 PD가 동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편집실에서 조용히 오래된 영상 파일들을 삭제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료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떨구며 지난 몇 달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층에서는 몇몇 기자들이 조작 보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책임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서로 자극했어요.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향후 방향을 묻는 시위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총리 교체 논의가 공개적으로 오르내리며 새로운 혼란이 예고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관광 회복과 외교적 안정 속에 일상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풍경은 이번 사태가 남긴 마지막 질문.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을 더 뚜렷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